아무튼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과거 우크라이나 침공, 그러니까 크림 사태 때, 크림 반도 사태 때는 어땠는지, 그걸 사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뭐 아무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어떤 영토를 빼앗겼던 그런 건데요. 그거 보면 여기 그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라는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됐죠.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체르노빌 유명하잖아요. 그 체르노빌 그것도 우크라이나 안에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. 뭐 세계 3위 정도의 핵무기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주변에 그 위에 벨라루스니 카자흐스탄이니 우크라이나, 러시아, 미국,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뭐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다네요. 그런데 크림 반도에 그래서 이제 뭐 해가지고 핵무기를 다 폐기한 거예요. 리비아도 이란도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다 이제 폐기를 한 거죠. 저기 서방 국가들과 합의하에 세계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.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해 버렸어요. 뭐 이때 여기 보면 그렇죠.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림 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,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다.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이다. 하지만 크림 사태에서 조약에 서명한 미국, 영국, 서방 국가들은 쌩 깠다. 그냥 쌩 깠어요. 네.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.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. 그런데 리비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 그렇게 다 비참하게 되었으니 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요 어떤 이 사람들이 포기하겠냐는 거지. 이거 되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라서 뭐라고 말을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레퍼런스가 후져요. 레퍼런스가 다 그냥 이게 뭐 다 그래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과거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림반도의 사태가 요거네. 요거 크림 위기 요거는 제가 지금 읽을 건 아니고요. 요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는 그럼 이런 게 예전에 있던 이런 사태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크라이나 침공의 어떤 해결의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지. 근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어떤 표본이 될 수 있거나 뭐 이럴 수가 될 수 있죠. 예,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렇게 그러면 미국은 또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.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대만까지. 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바이든 정권이 지금 겁나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또 바이든 머리 아프고 그러면 또 우리도 머리 아프고 우리는 이런저런 나라 사이에 껴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뭐 쭉 한번 보세요. 이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. 뭐 딱히 주식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때는 이때 2014년 이때는 러시아에 동쪽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크림반도에는 이쪽은 또 무슨 뭐 또 약간 또 가격한 러시아인들이 해가지고 약간 자치구 정도가 돼 있었었는데 이 크림반도 자치구를 그때 완전히 러시아한테 뺏긴 거죠. 크림반도를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러 계열이 있었고 친서방 계열이 있었어요. 그때 근데 그때는 오바마였죠. 니네 민족의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미국이랑 서방들이 개입을 안 했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그때 당시에 중국이랑 군사적으로 긴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
그러면 저기 미국이 그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걸 냅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또 반 러시아 감정이 확 올라왔고 그 이후에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이에요.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. 지금 러시아랑 싸울 형편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은 자기의 동맹 수호 이런 거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막 그랬었잖아요. 그러면 바이든이 천명했던 어떤 동맹 수호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. 그래도 뭐 나토군이나 우크라이나 군한테 일단 무기는 공급하겠죠. 미제 무기를 공급할 거예요. 지원하고. 물론 돈을 받겠죠. 공짜는 아니지. 그 돈이 얼마예요. 어쨌든 돈은 벌겠네요. 미국은. 아무튼 절대적으로 저기 뭐냐 패 자체는 푸틴 형이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이 되게 두려워하는 게 본토 타격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의외로 저기 그 쿠바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. 여기 있어요. 쿠바 미사일 위기.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. 요거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요 그림 케네디랑 우리 때는 책에서 후르시초프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후르쇼프라고 나오더라고요. 여기 보면 요 그림 요거 어서 많이 본 그림이 하나 나와요. 이거 무서웠고 대포동처럼 생긴 거 이거 말고 요거 동그라미 가가지고 사정거리가 이게 딱 봐도 그냥 미국 본토가 다 들어가네. 요즘 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넘어서 본토 타격할 수 있다. 중국도 본토 타격 능력이 있고 러시아도 본토 타격 능력이 있는데 북한까지 갖추게 되고 이 밑에 쿠바에 여기에 그냥 또 미사일 기지 빡 설치하면 미국이 경기를 일으키죠. 진주만도 사실 본토는 아니었어요. 섬이었죠. 그다음에 일본군의 알루샨 열도 침공도 사실은 저 위쪽에 알래스카의 왼쪽으로 해서 있는 알루샨 열도에 일본군이 침략을 한 거였고 본토 타격을 한 번 한 적은 있어요. 그 2호 잠수함인가 옛날에 일본의 2호 잠수함 이런 애들이 그 캘리포니아 거기 가가지고 몰래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총 같은 거 쏴가지고 유전 시설에 그 뭐 약간 뭐 사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그거 한 개인가 파괴를 했대요. 근데 그때 뭐 로스앤젤레스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막 미국이 난리 났다는 거지. 미국은 본토 타격은 겁나 두려워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맨날 남의 땅에서는 겁나 싸우는 거지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데 북한의 핵으로 넌 뭐든 선제 타격을 해. 북한이 우리나라 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들만 죽는 거 아니에요?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 하는 전쟁인데 우리나라만 작살났어요. 왜냐 우리나라에서 싸워서. 아무튼 뭐 그때랑은 약간 다르겠죠. 그때는 활이 대륙간으로 안 날아가지만 지금은 또 뭐 비행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러고로 해서 뭐 송유관인지 가스관인지 뭐 그 노스트루둠이 노스트라다무스 이름 비슷한 거 있잖아요. 난 그 이름 죽어도 못 외우겠더라고요. 노르스트룸 노스스트롬 하여튼 뭐 있습니다. 그게 장근에 만에 하니까 유가는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또 알루미늄이 거기서 많이 난다면서요. 그래서 알루미늄 오르고 유가 오르니까 운임비 상승해서 곡물가 오르고 요소 비료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이거 그 뭐 공인인증서 깔고 뭐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뭐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. 또 북한은 또 지 할 일을 해야지. 북한이 저기 직업 뭘 할 수 있게 걔네들이 뭐가 있어요. 걔네들은 존재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거든요. 걔네들이 뭘 잘해요. 반도체를 만들어 뭘 해요. 그냥 존재감. 미사일 하나 들고 핵무기 하나 들고 도와줘. 너네 나 잊었어? 나 여기 있어. 그런 거지. 아무튼 그래서 뭐 리비아, 이란, 우크라이나 이런 거 보고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뭐 비핵화, 세계 평화 이런 게 들리긴 하겠어요?
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뭐가 우선이다, 뭐 세계 평화가 뭐 ICBM이 뭐가 뭐 어떻고 뭐 그런 헛된 야욕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아무튼 간에 하긴 해야죠. 나쁜 거니까.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.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제 개인 기록용이라서 여기서 시비 터실 분들은 그냥 여기 뒤로 가기 위해서 딴 거 보시면 돼요. 근데 제 지인들도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. 그리고 아무튼 김정은이 그 트럼프 때 자존심이 겁나 상했잖아요. 저기 만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야야 됐고 나 갈게. 그리고 트럼프가 가버렸잖아요. 싱가포르에서. 나름 자존심 그 나름대로 그 지동네에선 절대 좋은 놈이잖아요. 근데 트럼프한테 개망신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인민들 보기에 쪽도 팔리고 근데 그 쪽팔린 걸로 끝날지 모르겠어요. 입지가 뭐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어요. 아무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눈에 띄면 숙청하고 고모부도 죽이고 다 뭐 어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도 후달리긴 했겠죠.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트럼프는 직접 만나기라도 했지. 우리도 바이든 형님은 뭐 블링컨인지 뭔지 장관도 아니야. 성킴 이런 분들 보내서 실무자끼리 뭐 얘기하고 남북 뭐 쿵짝쿵짝 얘기해. 뭐 어떻게 얘기해.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본토 들어가가지고 우리 형이 아니래. 그러니까 정은이도 킹 받죠. 그러니까 뭐 그런 또 거기에다가 또 모르긴 몰라도 푸틴 형이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정은아 뭐 한번 해야지. 나도 있어 한번 해야지. 그래서 ICBM 나오고 좀 있으면 또 SLBM 나오겠죠. 뭐 쏘겠지만 근데 희한한 건 그 시장의 반응이 옛날에 빅텍이 막 반응했던 것처럼 뭐 쐈다 하면 시장 출렁대면서 빅텍이랑 스페코가 막 쐈던 거랑은 또 약간 요즘은 그때보다 약발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푸틴 형의 팬은 푸틴 형은 그냥 러시아에 제대로 타이밍샷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자기가 뭐 노리고 들어갔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문제가 있겠죠. 며칠 전에 나스닥이 꺾이는데 이게 왜지? 이게 그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확 다 꺾였잖아요. 근데 그거지. 인플레이션 때문인가? 금리 인상 요인 때문인가? 이거 FOMC를 한번 더 기다려 봐야 되나? 뭐 이랬었는데 그런 거죠. 그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감액 효과가 난다는 거야. 그리고 다음에도 좋겠어? 막 이러면서 효과가 약간 별로 안 나온 거였죠. 거기에 러시아가 훅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게 터지니 슬슬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포가 눈앞에 온 거죠. 그 공포라는 게 전쟁에 대한 공포인지 시장이 꺾이는 것에 대한 공포인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공포감 조성해 놓고 붙잡고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 그런 털어먹는 그런 금융 권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다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건 뭐 음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풋세력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김정은이나 뭐 이게 되게 거짓말 같잖아요.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뒤에 나옵니다. 연준 의원도 사기쳐서 붙이다가 걸려가지고 잘렸습니다. 이 얘기 좀 이따 기사로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그런 그 다우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나 계속 지지하던 자리에서 툭 지지하는 자리에서 훅 밑으로 깨고 내려왔잖아요. 양치기 소년한테 당한 그런 기분이죠. 자, 그런데 아무튼 주가가 오르는 건 뭐 생각 안 나지. 당장 떨어지는 게 화나고 코로나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데 경기 회복이랑 겹쳐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 오미크론 창궐에 또 직장 폐쇄하니까 실업자 늘어나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올라가. 그러니까 바이든도 움찔 그리고 파월도 움찔하는 거죠. 그럼 바이든 형은 시진핑 형이랑 한참 싸우고 국내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세력들 뭐 공화당이랑도 싸우고 금융 세력들이랑도 싸우고 뭐 이랬었는데
사실 그래요. 트럼프도 파월을 지가 임명해 놓고 뭐 하월이 못해서 어쨌네 뭐 어쨌네 막 그리고 트럼프는 나중에 또 존 볼턴이랑은 또 사이가 또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. 근데 여기에 또 푸틴 형이 쓱 나타나가지고 뭐 스트레이트 한번 빡 매기고 뭐 사실 유가야 증산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냐마는 그 오펙 플러스 대장이 러시아인데요. 증산하겠어요? 근데 기사를 보니까 오펙이 1월 달에 40만 배럴을 증산한다고 했던 거 아직 유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흥부석유를 갖고 있고 유가는 하여튼 근데 뭐 제가 수익 보고 뭐 이런 것보다 뭐 하여튼 좀 너무 시장이 공포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형이 비축률을 풀었잖아요. 2021년 11월 달에 뭐 또 풀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있는 건지. 그런데 또 미국은 셰일가스 있잖아요. 이거 왜 또 잠잠하지?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미국 바이든 형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말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카드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. 생각이 잘 안 나요. 아재라서 그런지 뭐 람보 코만도 뭐 이게 특출난 요즘은 캡틴 아메리카인가? 캡틴 아메리카가 가가지고 뭐 훅 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러시아의 키워드가 뭐 에너지 패권이면 또 에너지 패권하면 또 미국의 셰일가스 만만치 않잖아요.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러시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왼쪽에는 우크라이나랑 벨로루시랑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오른쪽에는 북극해가 있어요. 근데 북극해 또 영유권 분쟁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 러시아가 잠수함이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북극 빙하 밑으로 가서 그 땅바닥에다가 러시아 국기 이렇게 묻고 왔다고 여기 내용이 있을 거예요. 북극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하는데 여기에 또 북극의 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는 야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할 테니까 북극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지분을 좀 약간 많이 가질 수 있을까? 뭐 이렇게 쇼부래 승부 아니 흥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너무 비약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올림픽이 언제까지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핑이 형이 동계올림픽 신경 쓰느라고 잠잠하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 그 북한이 미사일 갖고 장난쳤을 때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갖다 올린다. 호주에서 훈련하던 항공모함을 올린다. 그리고 뻥카를 빡 쳤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. 괌에 핵 항모가 주차돼 있다. 정박해 있는 사진 한번 딱 올리고 못 올라오죠. 왜냐하면 올라오게 되면 중국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. 중국은 또 뭘 갖고 있냐? 대만이랑 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이니까 세계인의 축제 이런 거에 하지 마라. 가만히 있어라 일단. 그런데 또 이 올림픽 끝나면 또 진핑 형이 대만으로 또 약간 이러면 근데 일본이랑 호주는 뭐 미국 꼬부인 거 세상에 다 아는 거고 우리는 여기저기 다 붙어 있고 막말로 사실 그래요.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어느 한쪽만 추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주식도 해치를 하는데 외교는 당연히 해치를 해야죠. 그러면 이 대선 주자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는 사실은 뭐랄까 실리를 추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좀 간다고 얘기라도 좀 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도 잘난 사람들이니까 뭐 일단 그렇습니다. 그래서 20분 다 됐다.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. 그게 뭐 내 채널 내가 알아서 넣는 거니까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갈게요.